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솔레노이드가 들어가는 직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회로를 공부를 했죠. R과 L,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주어져 있고요. 스위치가 있고 V. 자, 이제 이 스위치가 등장하면 항상 T 고루 제로일 때 스위치를 켭니다. ON. 스위치를 닫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스위치를 닫고 난 뒤에 회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미 했는데 한번 복습 삼아 해봅시다. 자,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쓰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되죠. 자, 우선에 첫 번째 요 출발점에서 V를 통과할 때는 플러스 V가 되죠. 이건 부호는 편의상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증가하니까 쭉 이렇게 가면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자, 물론 이제 스위치를 닫고 난 뒤에는 요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I라는 전류가. 그럼 이제 IR, 전이차가 IR이고 이제 이 흘러가는 쪽이니까 드랍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R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전류가 증가한다고 뭐라 그랬죠? 전류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LDT DI라는 전이차가 이 전류를 거슬러는 쪽이니까 거꾸로 되지. 이런 형식이 되죠. 이런 형식의 배터리가 이제 여기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솔레노이드가 들어간 부분 요 L 요 부분에는 요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겠죠. 전이차가 지금 감소하는 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이제 이꼬르 0이다. 이게 바로 회로 방정식이 된다는 걸 지난번에 이미 소개했습니다. 이제 회로 방정식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미 이 풀었죠. 이제 총위 조건이 t가 제로일 때, i에 t가 제로일 때는 전류가 갑자기 점프 안 한다는 거죠. 갑자기 점프하면은 요 전류의 변화율이 요 di dt, 그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무한대가 되면 이 식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절대로 전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t 이꼬르 제로일 때, 그 t가 네거티브일 때 스위치를 아직 안 닫은 상태니까 전류가 0이었죠. 그 0을 계속 유지하다가 스위치를 탁 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팍 이 전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0이라는 게 이 초기 조건이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미 이제 이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R분의 V의 1 마이너스 E to D 마이너스 여기가 L분의 RT가 됐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제 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류가 흐르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그 t가 0일 때는 1 빼기 1이니까 0이었다가 t가 자꾸 커지게 되면은 요 두 번째 요 텀이 점점 0을 향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R분의 V가 돼가지고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번에 0으로 쭉 오다가 여기서 R분의 V라는 요 값을 향해서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R분의 L을 타우로 두면은 요 익스포넨셜 요 항이 e to the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타우란 요게 이제 이게 이제 단위가 초라 그랬죠. 초의 단위가 시간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RL 회로의 시간의 상수에 해당되는데 요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변하는 E가 아니라 요 값이 t가 0에서 출발해가지고 타우가 되면은 요 E 값이 1에서 출발해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요 뒤에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전류의 값이 이제 이 결과적으로 요 타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타우가 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타우가 작으면 반대로 이제 급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타우 증가가 이쪽 방향이에요. 타우 증가. 그래서 타우 값이 이제 L하고 관계되잖아요. L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이 타우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되고, 그래서 exponential 함수가 급격하게, 여기 이제 타우가 작다는 얘기는 t가 조금만 커도 이 값이 싹 그냥 그 0에 가깝게 돼버리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쑥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되는, 이제 이게 바로 타우가 작을 때죠. 작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요거 이제 지난번에 다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로 안에 이제 요런 게 들어간 거죠. 요 이제 요렇게 생긴 걸 이제 솔레노이드라 그러는데, 사실 인덕턴스 L자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 인덕터라 그러기도 합니다. 인덕터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나 그냥 솔레노이드라고 그래, 우리말로 무슨 상관없는데 솔레노이드라 그러게 하고, 또는 뭐 코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솔레노이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인덕턴스 요 단위는 L의 단위는, L은 자체 인덕턴스라 그러죠. 이 단위는 헨리를 쓴다. 읽을 때 헨리죠. 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요 식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식을 회로 방정식 v-ir-l dt di 이코르 0이다. 이게 이제 스위치를 닫는 순간부터 만족되는 식이죠. 자, 요 식을 가만 보시면 말이죠. 요 식에 요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의 양변에다가 i를 곱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성립되는 식이죠. 이게 회로 방정식이죠. 요 항상 성립됩니다. 요거는. 자, 여기에다가 i를 곱해주면은 vi 빼기 i 제곱 r 마이너스 l i 곱하기 dt di, 이것도 항상 성립되죠. 항상 성립되는 데다가 i를 곱했으니까 곱하기 i 한 거예요. 자, 요 식을 조금 변형하면은 vi는 i 제곱 r 더하기 li dt di다, 이래 쓸 수 있죠. 자, 요 식을 이제 요 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vi, 뭐 IV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 배터리의 파워죠. 요 vi, 배터리의 파워. 자, 요거는 vi다. 예? vi.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의미는 뭡니까? 요거는 배터리가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에 해당되는 배터리의 일률이죠. 단위 시간당 요만큼, 요 이제 단위가 와트가 됩니다. 단위 시간당 요만큼씩 이제 요거를 시간에 대해 적분해 주면 이제 일의 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률이라 그럽니다. 일률. 단위 시간당 요만큼씩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I 제곱 R은 뭡니까? 기억납니까? 요건 PR 해가지고 요거는 I 제곱 R 하는 것들을 배웠죠. 요거는 뭡니까? 저항을 통한 에너지 소모율이었죠. 저항을 통한 에너지 소모율이다. 소모율. 율자가 들어가면 이제 단위 시간당 이런 뜻입니다. 이 단위 시간당 I 제곱 R만큼씩 지금 에너지가 저항을 통해서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식을 달리 써주면은 P 배터리는 PR 더하기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텀 LI dt di가 됩니다.
요 동그라미를 칩시다. 여기 이제 솔레노이드에 관계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을 보시면은 요 좌변은 단위 시간당 배터리가 하는 일의 양이고 일률이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요만큼씩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요 저항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에너지가 발산돼 나가죠. 발산돼 나가고 그다음 요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회로 보시면은 에너지가 이제 그 회로가 그림 다시 그리면 이런 형식이죠. 스위치는 닫힌 상태죠. V고 R이고 L인데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요걸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돼 나가고 있죠. 발산되는 건 이제 열이나 뭐 빛으로 발산된다고 봐야죠. 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발산돼 나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그래서 요 일률 중에 일률에서 요거를 뺀 게 바로 요거죠. 이 배터리가 하는 일 중에 단위 시간당 그 단위 시간당 에너지 발산되는 건 저항이고 그 다음에 L 쪽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보시면은 요 이제 두 번째 항 요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변형하면 요거 뭐가 똑같냐면은 자 이거 보세요. I 곱하기 I 도트죠. 요거는 2분의 I 제곱을 시간에 미분한 거죠. 그죠? 요거 뭐 단순한 수학적인 거죠. 뭐 2분의 I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I 제곱이니까 2가 튀어나와가지고 2분의 1을 상쇄하고 그다음 I가 2I인데 이제 그 다음에 I를 또 미분해야죠. 그게 I 도트죠. 그래서 L은 상수니까 L자가 있으면 L을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L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L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L자 밖에 써도 되고 안에 써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요 두 번째 텀, 요 두 번째 요 항, 우변의 두 번째 항, 요 항은 이꼬르 d 오버 dt의 2분의 L I 제곱하고 똑같아 이거예요. 그 요거는 해석은 뭐냐면은 2분의 Li 제곱이 뭔지는 모르지만 요 양의 단위 시간당 증가율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항이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바로 2분의 1 곱하기 Li 제곱을 갖다가 요 솔레노이드의 축적된 에너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 U로 쓰기로 했죠. U, 솔레노이드를 나타내는 그 L자를 써주면 됩니다. 인덕터를 해도 좋고요. 요거를 갖다가 2분의 1 곱하기 Li 제곱으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정의라기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해주면은, 이제 뜻이 됐죠. 요거는 바로 뭐냐? P의 배터리가 하는 일률은, 단위 시간당 하는 일률은 일부는 저항을 통해서 소모되고 그다음 일부는 UL 도트로 해가지고 에너지의 변화율, 에너지의 증가율이죠.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증가율, 에너지 축적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배터리가 일을 하고 일부 소모죠. 소모되고 요거는 축적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소모되고 일부는 축적되고 이런 개념이죠. 지난번 우리 축전기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논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솔레노이드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Li 제곱, L의 단위는 헬리고 I는 암페어죠. 헬리 암페어 제곱하면 그게 에너지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한꺼번에 점검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위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앞으로는 솔레노이드 또는 인덕터, 뭐 그냥 솔레노이드라 그럽시다. 솔레노이드의 이제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요렇게 이제. 자, 참고로 축전기에도 에너지라는 게 있었죠. 요 축전기에는 전류보다도 이제 요 C 축전기는 이렇게 되고 요 Q가 이렇게 있으면은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가 있죠. 요때의 축전기 에너지는 얼마였습니까? 기억납니까? 20분의 Q 제곱이었죠. 요런 이제 식이 있듯이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식이 있다. 축전기에서는 전하가 있으면은 이 전류도 물론 흐르고 있습니다만 전류에 상관없이 전하의 값에 의해서 에너지가 주어지고 그에 반해서 솔레노이드는 전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 솔레노이드는 이 전하가 축적되고 이런 건 없죠. 그냥 수루 전류가 통과해 버리죠. 이 축전기는 특징이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가 오다가요 판에서 전류가 다 축적이 되죠. 이 판과 판 사이는 이게 이제 전련체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물론 흐를 수는 있는데 흘러가지고 들어온 게 이 축전기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중요하고 솔레노이드에서는 전류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I를 적어볼까요? 자, 요 해를 우리가 풀었죠. 요 R이 있고 여기 이제 L이 있고요. 요렇게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자, T 이꼬르 0일 때 I가 0이었었죠. 근데 T가 이제 0보다 크면은 I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R분의 V에 1 빼기 2 to the 마이너스 L분의 R분의 L분의 RT였죠. 여기 조금.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해볼 거, 이건 뭐 제가 직접 안 하겠습니다. 자, t 이꼬르 0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아무 시간이나 좋습니다. t 이꼬르 0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우까지 할까요? 타우까지. 타우는 아까 뭡니까? 타우는 R분의 L이 타우죠. 여기 시간입니다. 0이 아니죠. 0에서 타우까지 배터리 요 V까지 요 사이에 이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T 이꼬르 0에서 타우까지 요 시간 사이에 배터리가 한 일 계산해 보라. 그럼 두 번째 T 이꼬르 0에서 타우까지 R을 통하여 발산된 총 에너지, 그냥 에너지라고 그럽시다. 이 값이 얼마냐? 세 번째 T 이꼬르 0일 때 UL이 얼마냐? T 이꼬르 타우일 때 UL이 얼마냐? 요 값은 알 수 있죠. T 이꼬르 0일 때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류가 0이죠. 0이니까 이거는 0이겠죠. 이건 뭐 답이 쉬우니까 이거는 뭐 답을 줬고, 그 다음 나머지 요 세 문제,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각자 해보세요. 해보면은 요 1 더하기 2의 값이 3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1 더하기 2가 요 UL T 이꼬르 타우일 때 여기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래 돼야 되겠죠. 뜻이 뭡니까? 딱 스위치를 닫는 순간부터 시간이 타우가 될 때까지 배터리가 한 일의 양은 그 중에 일부는 R을 통해서 발산됐고, 그 발산된 그 이제 율이 아니고 이제 그 에너지 자체예요. 적분을 해야죠. 그 에너지 양하고 배터리가 한 일의 양을 합치면은 정확하게, 그게 아니고, 잘못 썼죠. 이게 뭡니까? 이 내가 잘못 썼다. 이게 아니죠, 이게. 확인이 어떻게 돼? 여기 아니고, 확인 1이 2 더하기 3이죠. 이렇게 돼야죠. T가 타오일 때. 요거는 이제 소모된 에너지고, 요거는 축적된 에너지고, 요거는 배터리가 한 일이죠.
그래서 해보면은 다 이제 딱 일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엑서사이즈니까 꼭 해보시도록.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솔enoid가 들어가는 다른 회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른 회로는 어떤 게 있느냐, 아주 중요한 회로입니다. 바로 LC 회로 하는 거예요. LC 회로. 자, 이거는 배터리가 없고 물론 저항이 없을 수가 없는데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밑에 이제 L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 여기 스위치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C고 L이고. 자, 근데 이제 C가 축전기인데, 이 축전기가 그냥 축전기가 아니고, 요 이제 스위치 닫기 전에 요 라지 Q라는 전화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축전기예요. 물론 이제 요 반대쪽 플레이트에는 마이너스 Q가 있겠죠. 항상 두 개는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T 고루 제로일 때 스위치를 닫는데, 이제 초기 조건이 뭐냐, 이제 닫고 나면은 요렇게 딱 닫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전화가 가만히 있겠죠. 이제 흘러가겠죠. 한쪽은 Q고 이쪽은 마이너스 Q니까 라지 Q에서 마이너스 Q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양쪽에 전이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이차 때문에 이제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이쪽 방향이 되겠죠. I가 이제 뭐냐. 그리고 이제 라지 Q 쓰면 안 되죠. 이제 스몰 Q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은 마이너스 Q고요. 요거는 C고 L은 상수죠. 자, 스위치를 닫고 나면은 이제 회로가 닫혀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요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I가 어떻게 되느냐, I가 어떻게 되고, 스몰 Q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려는 거예요. 자, 우선에 이 I는 말이죠. 자, 이제 초기 조건을 씁시다. 초기 조건. 자, 스몰 q는 t 이꼬르 제로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t 이꼬르 제로일 때 탁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이제 라지 q는 줄어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막 닫았으니까 이제 아직 그 전류가 갑자기 이렇게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이제 물론 전류는 0이죠. t 이꼬르 제로일 때 전류는 절대로 과격하게 변할 수 없다. 그래서 0이고, q는 라지 q를 유지합니다. 초기에는. 초기 조건이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 라지 Q가 갑자기 퍽 그냥 반으로 준다든지 뭐 없어진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러고 이제 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이제 두 개죠. 회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Q와 I 관계식이 중요하죠. 이 이제 우리 축전기 할 때 한번 공부했던 겁니다. Q와 I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 그리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몰 q란 값이 여기 있고, 전류는 요쪽 방향으로 i로 잡았죠. 자, 보시면 i가 0이면은요. i가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가 되겠죠. 전하가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전하가 안 움직이니까 q는 상수가 되죠. q 도트는 0이 되죠. 근데 i가 양수라 그러면은 q는 줄겠습니까? 늘겠습니까? i가 양수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전류가 양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q는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q 도트하고 i가 관계가 있는데 q 도트하고 i를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i라고 연결해야 이게 관계식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Q가 변하는 게 바로 전류 아닙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나 흘러나가느냐. 그 양인데 문제는 Q가 증가할 때 I는 거꾸로 돼야죠. 근데 이제 왼쪽으로 우리가 I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요 관계식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 이제 중요한 관계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방정식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회로 방정식은 여러 번 했죠. 자, 회로 방정식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 그립시다.
자, 이건 이제 회로 방정식 쓸 때는 전류의 방향은 i가 요렇게 되고요. i 여기도 i가 있죠. 여기는 스몰 q가 있고요. c가 있고 여기는 l이 있죠. 자, 회로에 키르호프의 법칙을 쓸 때는요. 일관성 있게 하면 됩니다. 자, 한 바퀴 요렇게 돌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변화가 없다가 요렇게 점프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때, 자, Q가 왼쪽에 있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전위가 네가티브가 되죠. 전위는 뭐입니까? V는 C분의 Q죠. 그래서 첫 번째 통과하는 동안에 마이너스 C분의 Q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 빨간 요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빨간 점 요렇게 요 빨간색 따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거꾸로 갈 때는 기억납니까? 자, 요 부분에 요 요소 요 부분에서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I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역기전력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요런 효과예요. I가 오른쪽으로 흐르는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요 값은 LDTDI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돌아가는 방향으로 보면 증가하죠. 그래서 플러스 LDTDI가 됩니다. 요게 제로다는 게 바로 요게 회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Q와 I가 미지수죠. 근데 Q도 미지수고 I도 미지수라 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식은 하나밖에 없고 어떻습니까? 식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여기 식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합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요걸 이제 제대로 쓰면 제대로보다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 이제 L I 도트, DTDI를 도트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C분의 Q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여기 이제 요 식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 줍니다. 그럼 L의 I 더블 도트는 C분의 1 곱하기 Q 도트가 되죠. 요 L과 C는 상수입니다. 참고로 L은 요 인덕턴스고 C는 바로 뭡니까? 축전기에 이게 축전기에 뭐였죠? 갑자기 전기 용량. 예, 축전기 전기 용량이죠. C는 페르시라는 단위를 가지고 L은 헬리라는 단위를 가집니다. 자, 어쨌거나 Li 더블 도트는 C분의 1 곱하기 Q 도트인데 이제 Q 도트 대신에 I를 써주면 되죠. 요 식 있죠, 요 식. 요 식을 이용하면은 요거 이꼬르 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를 빼버리고 I만이 만족하는 식을 쓰면은 따라서 Li 더블 도트는 마이너스 C분의 1 I다 이런 식이 되고 L로 나눠주면 I 더블 도트는 마이너스 1 오버 LC분의 I다 이런 식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I만의 식이고 물론 미분 방정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LC분의 1은 참고로 LC는 다 양수죠. 그래서 요 전체는 음수가 됩니다. 요 갈로한 거는. 이건 상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되더라. 이런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뭐 물리 실력이라기보다는 요 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실력, 수학 실력이죠. 이제 그게 요구됩니다. 근데 이제 분석도 하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방정식을 풀고 그 풀이를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